콩팥을 살리는 황금 아침 30분 84세 신장내과 명의가 밝히는 신장 건강의 비밀.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석입니다. 올해 84세이고 50년간 신장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봤습니다. 1966년부터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신장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의 핵심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라 바로 아침 첫 30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평생 콩팥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공개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매년 투석 환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5%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합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종이 오고 숨이 차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의식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의 커피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독침을 꽂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4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200mg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섭취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30분 내에 35%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혈류량이 급감합니다. 이때 콩팥은 마치 목이 졸리는 상황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콩팥이 혈압을 올리려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230 정도까지 올려버립니다. 높아진 혈압 때문에 콩팥 속 100만 개의 필터, 바로 사구체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터진 사구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치명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 시간 동안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의 3배가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에 쌓이면서 돌이 만들어집니다. 신장 결석의 60%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6시간이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60대가 되면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까지 콩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실행 팁: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마시세요. 공복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수염차를 우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미지근한 온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믹스커피는 더욱 위험합니다. 설탕과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높아진 혈당 때문에 콩팥이 포도당을 걸러내려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독을 퍼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3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침에 섭취하는 나트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2배라는 것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5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6g이 들어 있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철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9세인 김영철님은 부산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멸치 국물에 된장을 풀어 만든 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드셨습니다. 바다 옆에서 사니까 짠 게 몸에 좋다며 김치도 많이 드시고 젓갈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갑자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신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는데 제가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김영철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30년간 매일 드신 그 짠 국물이 조용히 콩팥을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김영철님은 제 조언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콩팥 기능이 4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나트륨이 콩팥에 직접 쌓인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부어오릅니다. 부은 세포들이 서로 눌러서 혈관을 압박합니다. 혈류가 막히면서 콩팥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나서 콩팥이 쪼그라 들어갑니다.
실행 팁: 국물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무염 육수를 사용하세요. 다시마와 멸치로만 우린 육수에 소금 대신 생강이나 마늘로 간을 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어 염분을 빼고 드시고 젓갈류는 가급적 피하세요. 주의사항: 시판되는 국, 건더기나 육수팩에는 MSG와 각종 화학 조미료가 들어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는데 숨을 쉬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걸쭉한 된장찌개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이라도 아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물을 재활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변 속 미네랄들이 서로 뭉쳐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결석의 시작입니다. 제 아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커피나 차는 자주 마셨지만 순수한 물은 하루에 한두 컵 정도만 마셨죠. 그런데 15년 전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오른쪽 콩팥에 1.5cm 크기의 결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계란 노른자 같은 크기였습니다. 의사는 결석이 너무 커서 자연 배출은 어렵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 기간만 3주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석이 오랫동안 콩팥을 누르고 있어서 그 부분의 조직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아내는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내는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500ml를 3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체중 1kg당 15ml의 물을 하루에 나누어 마시도록 계획을 세웠죠. 60kg인 아내는 하루에 900ml, 즉 물컵 4~5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졌고 만성적으로 앓던 변비가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는 작은 결석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콩팥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만성 탈수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진해집니다. 콩팥은 이 진한 노폐물을 걸러내려고 무리합니다. 과로한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고 결국 콩팥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체중 1kg당 15ml를 기준으로 하루 수분 섭취량을 계산하고
이를 8에서 10회로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 붓고 후루룩 드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성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 육류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콩팥에 미치는 독성이 자연식품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햄 한 조각에는 자연식품의 10배에 달하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공 인산염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콩팥을 직격탄으로 공격합니다. 더 끔찍한 건 방부제와 발색제입니다. 소시지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화학물질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에 콩팥 조직이 썩어버립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시중에 파는 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 콩팥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콩팥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시리얼에 숨겨진 독성도 심각합니다. 시리얼에 들어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이 인공감 미료는 자연 설탕보다 20배 더 빨리 흡수되면서 콩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진통제는 더욱 위험합니다.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무릎 아프면 낙센, 어깨 아프면 에드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시죠. 특히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통제가 콩팥을 파괴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콩팥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이 콩팥 혈류량을 70%까지 줄여버립니다.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콩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접적인 세포 독성입니다. 아스피린이 콩팥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이게 망가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10배로 증가합니다.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직행해서 사구체를 하나씩 녹여버립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관절에 좋다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매일 아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보조식품들은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서 중금속이나 불법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로, 탄수화물은 현미나 통곡물로,
지방은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로 섭취하세요. 진통제 대신 마사지나 온찜질 같은 자연 요법을 활용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공식품의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콩팥이 독소를 빨리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가공식품을 먹어도 독성이 2배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84년을 살아오면서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콩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진통제를 드실 것인가?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 첫 30분을 콩팥 황금 시간으로 여기고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30분 동안은 콩팥에 독이 되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콩팥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 만났던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선생님, 왜 아무도 이런 간단한 것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복잡한 처방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심장이 멈춰도 응급처치로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아침 30분만 신경 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30분 후에 무염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3개월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면 혈압이 안정되고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지만 한번 회복되면 평생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3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58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예방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78세 조한석 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2년 전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한석 씨는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서 의사로부터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2 이하인데 거의 4배가 넘었으니 콩팥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죠.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저와 함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입안에서 굴려가며 5분에 걸쳐 마셨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3.8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2.9, 1년 후에는 2.1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까지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조한석 씨는 80세가 되었지만 2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조한석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콩팥,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